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시 오리진 오창일의 광고 솔루션에서 준비한 광고 분석 시간입니다. 디렉트의 관점에서 광고를 분석해보고 광고의 창작 원리와 그 방법론을 찾아보고 또 광고 재미까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30년 엑스포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지원 광고를 몇 개 모아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엑스포는 뭐 다 아시다시피 국제박람기구죠. BIE. 에서 관리되고 품격을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 가지 박람회 종류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먼저 등록 박람회하고 인정 박람회입니다. 등록 박람회는 5년 주기로 5년 10년대 단위로 열리죠. 한 6개월 이상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드 페어라는 말로 약자로 쓰기도 하죠. 참가국 각자가 비용과 설계로 전시관을 설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정 박람회는 인터내셔널 엑스포라고 해서 국제 박람회 정도 되겠죠. 등록 박람회가 열리는 사이에 한 번 열린다고 합니다. 반들 한 3개월 정도 개최되고 전시 규모도 제한된다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는 프로 광고인들은 이 엑스포를 단순히 하나의 국가적인 행사 유치, 국제적인 행사다라는 관점도 중요하지만은 좀 더 좁혀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함해서 이런 광고에 관련되는 주변 영역 지식들을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exhibition 혹은 이벤트 이렇게 해서 두음을 따서 마이스 산업이라 그러죠. 회합이라든지 포상휴가라든지 그 다음에 컨벤션 대집회라든지 전시회 이런 것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광고 영역을 확장해서 봤을 때 프로모션 그죠? 관점에서 볼 때 광고인이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갈수록 커지는 그런 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관련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3대 메가 이벤트라 그래서 올림픽, 월드컵, 그다음에 엑스포가 포함되어 있죠. 그다음에 F1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슈퍼볼, 그다음에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그다음에 농구, 아이스하키 같은 것도 엄청난 시장 가지고 있고, 유럽의 축구도 유명하죠. 그래서 광고인의 창의성, 조직력, 발상력, 기획력을 종합해서 만드는 인류의 축제 이런 산업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 2030 엑스포 부산의 유치 지원 광고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국내 사정인데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위원회가 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SK그룹이 유치 지원 민간위원회의 의장 회장이 있죠. 대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그룹이 선두에서 많이 서고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웨이브에서 SK그룹은 이 웨이브를 통해서 2030 부산 엑스포의 유치 지원을 가지고 홍보하고 자료들을 제공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SK그룹의 광고를 본다면 엑스포 유치하고 웨이브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엑스포 유치 엠블렘이 있는데 SK그룹에서는 웨이브라고 하는 것을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그룹의 광고를 본다면은 이런 광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 이제 웨이브를 같이 소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K그룹, 요거에 이제 엠블렘이 있고, 그 다음에 웨이브라고 하는 자기의 사이트를 같이 홍보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엑스포하고 웨이브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엑스포 유치, 엑스포 부산 2035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광고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어떤 자기들이 광고에 이렇게 이름만 올려주는 엠블렘만 노출시키는 정도의 아주 소극적인 광고를 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광고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굉장히 소극적이다.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광고 같다는 느낌을 많이 담고 있죠. 자, 다른 광고 볼까요? 역시 이제 SK그룹에서는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SK그룹에서는
다만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자고 들어가 있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GS그룹이 응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자막을 써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팅에 웨이브가 있고 이제 GX 칼텍스는 그 웨이브와 관계 없으니까 이거는 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즉 SK 유치를 우리가 하는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광고하고 있는 자기 기업의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광고에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아주 작은 캡션 스타일로 도출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연 이러한 그 기업들의 광고가 자기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생색내기용, 면책용 우리가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소극적인 떠밀려서 하는 광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것이 과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광고, 자발적인 광고라 볼 수 있느냐? 결국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롯데, 두산, 우리은행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롯데도 보면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지원하고 있다. 이것도 물론 웨이브와 관계 없으니까 엑스포만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두산도 마찬가지죠. 두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조금 오늘 그 캡션을 좀 크게 썼네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두산이 응원합니다. 우리은행도 이렇게 아주 소극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그룹들의 광고가 아주 소극적으로 떠밀려서 그죠? 자막 정도, 캡션 정도를 싣고 있다. 이런 광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G전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저도 보면은 이렇게 자막 정도, 캡션 정도, 그죠? 삼성전자도 웨이브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엑스포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캡션 스타일로 달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앞에 좀 훑어봤습니다만은 소극적이다, 비자발적이다, 그죠? 생색용이다. 나중에 아직 이때는 우리가 엑스포 유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면책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광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절대 소극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떠밀려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가 없고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진다는 결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광고인들은 이런 선정적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아주 적극적인 걸 가지고 만들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그룹이 그런 건 아니고 적극적으로 기획력이 있게, 그죠? 자발적인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되겠다고 하는 거, 동참 의식을 강조한 것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2030 엑스포 부산 유치위원회가 광고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포 승전보를 전하겠소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엑스포 승전보를 전하겠소. 이것도 상당히 이제 시리즈로 기획하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요거는 D-30입니다. 30이죠. 요거는 D-7이죠. 그래서 단계별로 28일 날 최종 최종 투표하는 전날까지 단계적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광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부분에 소극적이고 떠밀려서 하는 생색용이형, 그죠? 강요에 의한 메시지를 캡션으로 다는 소극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기억력 있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자, 유치원을 그렇다 칩시다요. 그 다음 봅시다요. 또 우리가 잘 맞는 광고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신한금융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부산 이즈 레디라고 하는 이 올림픽 엑스포 부산 엑스포 유치 슬로건이 있죠. 그것을 하고 그것을 부산에서 열리기 때문에 부산의 사투리를 사용해서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이때도 당시 사우디하고의 경쟁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해보겠다는 것이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030 부산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부산의 어떤 의지, 생동, 웅장한 마천루 같은 그런 분위기, 굉장히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진행했다.
철저하게 신한금융그룹은 2030 엑스포 부산에 대한 적극적인 참신한 기획력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아주 칭찬받을 만하겠습니다. 그럼 또 볼까요? LG그룹 광고는 우리 지난해 한번 다뤘습니다만 자체 그룹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미래와 가치죠. 미래와 가치. 우리가 이런 디자인 폴리시도 이야기했고 아주 우수한 광고를 잘 만들었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기들이 그룹 광고, 그룹의 한 메시지와 연동성상에서 참신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지원 광고를 하고 있더라 것이죠. 즉 이렇게 자기까지 해왔던 자기들의 LG그룹만의 어떤 독특한 디자인과 메시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다음에서 주 메시지, 핵심 메시지, 키 메시지인 부산 이즈 레디라고 하는 슬로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 그리고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성, 차별성 그런 것들을 가지고 헤드라인을 뽑았다는 것이죠. 미래기술 단디 준비했대. 그 다음에 이 편에서는 싱싱하고 맛 좋은 게 그래서 부산의 항구로서 그죠? 항구로서의 어떤 장점 이런 것들에서 싱싱하고 맛있는 게가 많다. 그죠? 그래서 천지백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친근감, 즉 부산 시민의 유치학원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동참도 하면서 우리 응원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친근감 있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부산 이즈 레디라고 하는 엑스포의 슬로건을 가지고 계속 노출시키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야기하고 자기 기존이 해왔던 메시지인 미래 가치라는 것을 조금 약화시켜서 이렇게 보여줘서 아주 자기 그룹 메시지를 바탕으로 해서 엑스포 유치 지원 광고라고 하는 기존의 소정의 목적을 강하게 표현한 즉 기획력이 뛰어난 그 표현도 굉장히 친근한 고객 지향적인 고객 심리에 호응하는 광고를 만들었다. 더군다나 칭찬할 만한 것은 시리즈로 계속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젊은이들을 상대로 해서 부산이 한류의 중심이라 않거나 그렇게 해서 부산 사투리와 함께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친근 메시지를 보여주고 부산 이즈 레디를 강조함으로써 엑스포 광고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미래 가치라고 하는 소중한 키 메시지를 같이 달고 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컨텐츠에서 K 컨텐츠 단디 준비했다 아이가 해가지고 나타나는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세련되면서도 일관성이 있는 즉 디자인 폴리시, 디자인 카피가 유지되면서 엑스포 부산 유치 지원 광고, 유치 지원을 하는 광고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성공한 광고, 소극적인 광고와 적극적이고 전략적이고 기획력이 있는 광고를 가지고 우리가 발표봤는데 결론적으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지원 광고의 분석과 그러면 결국 우리가 119대 29라고 하고 참패를 했습니다. 아주 치욕적인 참패를 했는데 앞으로의 과제 또 이러한 유사한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한 과제를 풀어야 될까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지원 광고를 보면은 결과에 관계없이 광고를 통해서 광고만의 관점에서 광고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략적인 마인드가 부족했다. 즉 부산에 유치될 당위사라든지 테마, 컨셉트가 명확하지 않다. 그 다음에 차별성도 보이지 않는다. 광고 커뮤니케이션 기본적으로 차별성입니다. 남과 다르게 보여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디프런트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완성도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했던 광고를 가지고 그게 메시지만 캡션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작은 글자를 실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질적인 소가 없었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일반 시민들, 일반 대중 국민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되는데 그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확산시켜서는 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국내용으로, 국내 정치용으로 우리가 내국인을 상대로 해서 국내 그룹들한테 광고를 커뮤니케이션을 홍보를 강요할 수 있고 또는 넘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결국 그건 내부용이고 외국인을 향한 결국 투표하는 것은 BI 국제 박람회의 가입 국가 가맹 국가들이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나라 상대를 한 홍보가 부재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내부적인 국내 우리 스스로 위압받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문제가 많죠. 절대 커뮤니케이션은 객관적인 큰 시야를 보고 객관적인 팩트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 국내 정치적으로만 쓰였다. 그 다음에 의미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의미와 철학 국제 박람회의 의미가 뭐고 그 철학이 뭐고 그런 것을 우리 부산에서는 어떻게 잘 용화해서 소화해서 녹여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비전을 잘 보여야 되는 그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재미있는 요소를 가미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즉 6개월간의 단기간의 메시지로서 부산에서 레디라고 하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죠. 아니 엑스포를 준비하는 국가나 도시에서 준비되지 않은 나라나 도시가 있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너무너무 기본적으로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메시지가 약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일방향이다. 그 다음에 아주 상투적이었다. 참신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국민 참여 공모전 같은 것이 없어서 바텀업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광고 크리에이티브 캠페인에 대한 관점, 우수한 광고인의 참여가 없었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인 메시지, 일반 뮤직비디오 같은 그런 동영상 우리가 봤죠. 아주 부끄러운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동영상에서 초이스 원 해서 우리가 익히 완주왔던 올드했던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즉 훌륭한 모델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참신성, 뉴 페이스, 그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인물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너무 쉽게 접근하지 않았냐. 너무 안일한 접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초이스 원 굉장히 일방적인 메시지입니다. 그죠? 질적으로 내면적으로 감성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그런 영상, 그런 모델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결국 새롭다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참신함, 뉴 페이스, 뉴 얼굴, 즉 뉴 폼, 뉴 퍼스널리티가 없었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 2030 엑스포 부산을 유치하는 유치 지원 광고의 핵심적인 결격사이다. 정말 너무 창피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즉 어떤 캠페인이 됐든 간에 광고 영역을 확장하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 뉴 크리에이티브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없었다는 게 큰 문제였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는 데서는 기본적인 광고 크리에이티브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어떤 프로젝트가 됐든 간에 대국민, 대소비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키워드, 키비주얼의 공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절대 상투적인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이 광고를 분석하는데 하나의 새로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119대 29라고 하는 참패를 했지만 반면교사를 삼고 앞으로 우리 프로 광고인들은 이런 광고적인 아이디어 발상력을 가지고 그런 기획력을 가지고 광고 업무를 확장하고 좀 더 참신한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